신 한 명의 이유입니다. 안으로 드시오. 안녕하세요. 나와 당신과 우리가 함께 가는 길 위로 타로입니다. 오늘은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아유 천만 관객 기염을 토했죠. 영화 산업 불경기 속에서 천만 관객은 정말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멀리 해외에서도 왕가 사는 남자를 보려는 분들이 많다 하고, 실제 이제 미국 로튼 토마토 지수 99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장항준 감독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상하게 우리 항준 감독님 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실제 제가 사주와 타로를 봐도 1000만 그 관객 돌풍이 일어난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 타로가 준비한 영상은 왕사남 주역들 배우 박지훈, 유해진, 장항준 감독의 올해 한 해 운세와 왜 왕사남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짚어봤습니다. 특히 탑스타 반열에 오른 우리 박지훈 배우, 아직 미운이죠. 어떤 스타일의 이성을 선호하는지, 연애 스타일은 어떤지 타로와 사주로 좀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우 박지훈은 어떤 마음으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촬영에 임했는지 생각하며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노란색 카드, 색채 타로부터 먼저 뽑았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위 여사제, 9번 소드, 7번 완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자, 먼저 노란 컬러 타로가 나온 거 보니까 본인이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굉장히 하며 이제 즐겁고 천진난만하게 이제 임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노란색이 가지는 의미는 제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요, 그 어린아이에서 느껴지는 그 굉장히 활발하고 발랄한, 그리고 이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그리고 단체 속에 이제 섞여도 진짜 분위기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성격의 카드가 이제 그 노란 컬러 타로거든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 메이커 노릇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위 이제 선배 배우들한테 굉장히 좀 많은 성원과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촬영에 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가 쉽게 되지 않는 날에도 '나는 주인공이야. 주인공이니까 흐름을 잘 타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이제 그 책임감 있게 준비를 해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노란 컬러가 사실은 이제 책임감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거든요. 조용하고 이제 묵묵히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혹시 다른 배우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바탕으로 이제 촬영에 임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촬영 중인 배우가 이제 뭐 불시에 몸을 다치거나 아프거나 뭐 정신적으로 힘들면 촬영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해요. 주인공이 회복될 때까지 이제 촬영 기간이 딜레이되는 뭐 최악의 상황도 그 영화계에서 늘 있는 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박지훈 배우는 굉장한 자기 관리를 해 왔다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 여사제 카드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종 역할, 정말 비운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런 역을 현실감 있게 잘 소화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했다고 막 하는데, 그 과정이 좀 힘들었다. 카드가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9번 소드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9번 소드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울감, 이제 뭐 정신적으로 힘든, 뭐 불면, 불안, 이런 거를 또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9번 소드는 정신적으로 힘듦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철저한 자기 관리, 책임 의식이 이제 그 박지훈 배우한테는 이제 사명감이 됐고, 그 촬영을 하면서 그런 사명감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단도리를 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촬영에 좀 임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마지막 7번 완드도 이제 9번 소드와 마찬가지로 나란히 나왔잖아요. 그 힘들고 고독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제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7번 완드입니다. 9번 소드와 7번 완드가 나란히 나온 것은 이제 책임감과 성공을 위해
관계에 악에 바칠 정도로 혼자 나름의 고군분투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사주로만 봐도 박지훈 배우는 자기 관리 굉장히 혹독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타로도 동일하게 읽었습니다. 자, 다음은 타로로 박지훈 배우의 실제 성격은 어떠한지 뭐 재미삼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삼아 그 박지훈 배우는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컬러 타로에서는 반투명 타로가 나왔고 순서대로 6번 컵, 전차, 고위여사제 카드가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박지훈 배우의 기본 성격은 굉장히 반듯한 인성을 가졌어요. 실제 그것을 선호하고 있고요. 잡다한 구설이나 명예를 해치는 그런 일을 굉장히 싫어하고 본인도 그런 것에 관심 없거나 강하게 경계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델 협찬 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느낌이 안 좋다 싶은 것에 대해서 박지훈 배우 같은 경우는 칼같이 쳐낸다. 예, 이렇게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반투명 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모범, 규칙, 규율 뭐 이런 것을 잘 지킨다는 의미이고 실제 모범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잘 나타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단점으로는 좀 약간 고리타분하거나 뭐 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박지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반투명 카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카드죠.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실제 정보를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정보통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자수성가한다, 뼈대 있는 가문, 명석한 두뇌 이런 걸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들과 이제 배열을 보고 리딩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요. 먼저 6번 카드가 맨 앞에 있죠. 과거를 희생하거나 과거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6번 카드는. 그리고 감성적이고 사색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좀 조용한 그런 느낌도 있죠. 박지훈 배우는 이성적이고 차분해 보이고 실제 그런 성격을 가지기도 했지만 혼자만의 사색 같은 것을 이제 굉장히 즐기는 성격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과거에 누가 뭔 짓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언제 어느 때에 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시시콜콜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워낙 이제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 뭐 이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전차 카드는 이제 앞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멋진 남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반투명 카드가 반듯함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전차 카드 역시도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멋진 남자라는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불의를 보면은 못 참고 반드시 이거는 내가 불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반드시 내가 똑바로 바로잡고 가겠다. 뭐 이런 면모도 있어요. 결단을 통해 실행하겠다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차 카드는요. 그래서 진취적인 매력, 뭐든 다 갖고 있는 멋진 남자, 뭐 이렇게 보여진다고 보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분 같아요. 옳고 그름을 잘 가리고 논리적인 면모 있죠. 자기 일에 대한 충성도도 굉장히 높고 자기부터 모범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면모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위여사제 카드와 6번 컵을 매칭시켜보면 사색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약간 내성적인, 말수가 적은, 비밀이 가득한, 뭐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쉽게 자기 얘기를 털어놓거나 자기 심정을 이제 뭐 툭 던져서 이제 뭐 말을 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취미 활동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성들한테는 그닥 재미있다라고 생각되는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라도 박지훈 배우와 이제 인연이 되실 뭐 여성분이 계시다면 박지훈 배우가 혼자 사색하고 뭐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다, 뭐 수동적이다 느껴지더라도 박지훈 배우한테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타로와 사주로 보는 이제 박지훈, 이성 스타일과 연애 스타일 한번 리딩해 볼게요. 이번에는 사주와 타로로 배우 박지훈의 이상형과 한 해 운세를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타로로 배우 박지훈은 어떤 이상형을 원할까 질문을 한번 뽑았는데 노란색 컬러 타로가 나왔고 2번 소드, 7번 펜타클, 5번 소드 순서대로 나왔네요. 굉장히 강한 여성 성격, 굉장히 강한 성격의 여성, 카리스마로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여성에게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노란색 카드가 먼저 나왔는데 앞서 이제
이제 박지훈 배우의 성격을 얘기할 때도 노란색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풀이를 하기로는 박지훈 배우는 자신과 결이나 성격이 상당히 비슷한 여성에게 이제 매료될 수 있겠다 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인연을 만날 때 나하고 다른 뭔가 매력을 가진 사람한테 좀 쉽게 이끌리거나 그 사람한테 호기심을 가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카드상으로 보자면은 박지훈 배우는 자신과 결이 좀 다른 그런 여성은 별로 선호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박지훈 배우가 선호하는 여성은 이제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뭐 쾌활한 성격인 동시에 이제 적극적인 매력을 가진 여자, 뭐 이성적이고 차분한 여성, 애매모호한 성격이거나 그런 상황을 박지훈 배우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풀이를 해드리자면 이성적이고 차분한 여성을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거나 선이 분명하지 않거나 좀 흐릿한 그런 쪽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선이 분명하고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는 개방적인 성격의 여성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의 여성을 좀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제가 박지훈 배우의 사주를 보더라도 그런 여자한테 좀 끌리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신중하고 사려 깊고 이제 생각이 깊은 여기저기 오지랖을 부리는 여자는 별로입니다. 신중하고 생각 깊고 사려 깊은 여성을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전문적인 매력을 풍기는 그런 여자, 혹은 이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여자, 이런 분들한테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카드 배열들을 보니까 자기처럼 이제 그 본인 관리 확실하게 하는 여성, 여른스럽고 좀 줏대 있는 여자,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연상 혹은 이제 연상과 같은 느낌을 주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좀 엄마 같은 여자 좋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자기가 그 딸 같은 여자, 이런 여자 선호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엄마처럼 자기가 좀 기대고 어떤 얘기든지 좀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고 비밀이 없고 부부지간에 뭐 특히 좀 그런 면에서 좀 자기하고 결이 비슷한 그런 성격의 여자를 선호할 수 있다. 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실제 사주도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우 이제 박지훈 씨의 이제 사주를 풀이해 보는 시간인데요. 김효년생 신사일에 태어났죠. 그 박지훈 배우는 한마디로 이제 하얀 뱀입니다. 백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 토끼띠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제가 이제 박지훈 배우를 이제 봤을 때 토끼같이 소중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었어요. 김효년, 기사월, 신사일, 신묘시에 태어났네요. 사주에 토끼 2마리, 뱀 2마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토끼하고 뱀은 조금 이제 그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그 묘목 같은 경우에는 봄을 의미하고 생기발랄하고 이런 거를 좀 하고, 이제 또 그 도화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왕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뱀은 인신사해라고 해 가지고 역마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훈 배우가 그 자기 활동 반경이 굉장히 스케일이 좀 크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사주 원곡으로만 보면 박지훈 배우는 편인 2개와 비견이 있기 때문에 신강해 보입니다. 그 박지훈 배우는 신금일간이죠. 신금은 보석입니다. 가공된 보석, 다이아몬드, 금반지 이런 고가의 세공품을 의미를 하죠. 가을 열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만든 칼이기도 하죠. 신금은 칼이고 세공된 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고 날카롭고 차가운 면모가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좀 냉정하다고 봐야 됩니다. 신금일간 분들이 대체로 좀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실제 얼핏 보여지는 인상이 좀 날카롭게 느껴지기도 하죠. 예, 그리고 그 신금일간 분들이 피부가 하얗고 뽀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살이 잘 타지를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그 신금일간 분들이 미남 미녀가 많다 하죠. 잘 만든 보석이기 때문에 그 완성된 보석이라 얼굴에 흉터가 나면 값어치가 하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금일간 분들은 얼굴 관리 잘 해야 하고 그 수술도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더욱이 지지가 이제 불을 의미하는 사화가 있어가지고 수술이나 다치면 이제 흉터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 신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불보다 물이 있으면은 자기가 보호받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이제 불이 가까이 있으면은 이제 운적인 부분에서 대운, 세운을 잘못 만났을 때 신금이 불 때문에
고물이 된다 하거든요. 그럴 위험이 좀 굉장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운에서 치고 오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박지훈 배우는 본인이 잘 만들어진 칼이기 때문에 그 지지에 있는 묘목이라는 죄성을 취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입니다. 묘목은 꽃이자 넝쿨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벼나 보리 같은 알곡, 곡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신금은 가을 수확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추수도 잘합니다. 큰 돈을 벌거나 명성, 명예를 얻는 것이 가능해요. 그 박지훈 배우의 신금 같은 경우에는 묘목이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칼이고 이제 그 낫이에요. 낫이 뭔지 아시죠? 그 벼를 뺄 때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기역자로 된 거. 네. 그 사화는 이제 지지상 양불을 의미하죠. 음불이 있고 양불이 있고 이러는데 그 이것이 천간으로 투간돼서 올라가면 병화, 즉 태양이 됩니다. 박지훈 배우는 얌전하고 말수 적고 조용조용한 성격을 가졌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확실한 면모가 있어요. 사화나 병화 같은 양불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비춰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방송 쪽으로 활동을 하거나 마케팅, 영업, 교육 관련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기본 성격이 사려 깊고 이제 배려심 많고 자기 관리 철저한 성격입니다. 신사 일주는 정관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간 두 개의 편인 즉 그 인성도 두 개 가지고 있죠. 자기 분야에서는 확실히 이름을 날리고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해요. 이 매력이 유년 시절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신금이 기토라는 토 속에 매금되어 있는 형국이라 그 스스로도 자기 매력이 뭔지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지 모르다가 스스로 많은 노력 끝에 성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일주의 경우 자기 관리 잘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이미지 더럽히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게 이제 정관이죠. 지지 묘목은 이제 편재를 의미하고 있는데 재관상생 즉 재성이 관성을 돕든 관성이 재성을 돕는 구조로 성공을 추구하거나 그렇게 성취감을 맛보거나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박지훈 배우의 이제 사주에서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지장간이에요. 이 밑에 제가 그 보라색 형광펜으로 이제 표시를 해뒀는데요. 여기 지장간이라는 공간에 박지훈 배우가 일간이 신금일간인데 이 일간을 돕는 뿌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 사주에서는 일간의 뿌리 그리고 일간의 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한마디로 신금일간이 뿌리를 갖지 못해서 줄기만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격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없다라는 거는 이제 멘탈적으로 좀 약하거나 멘탈이 무너졌을 때 다른 뭐 남들처럼 그렇게 쉽게 수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일간의 뿌리가 중요한 이유는 건강이나 심리 상태 등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일간의 근이 없으면 박지훈 배우가 뭐 상당히 예민한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지장간에 일간의 근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저게 뭐 박지훈 배우처럼 이제 멘탈이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어느 순간에 크게 뭐 결정 장애가 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실제 제가 상담을 해 왔던 분들 중에서도 지장간에 근이 없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거든요. 혹시 이제 멘탈 관리 좀 잘 하시느냐 하니까 글쎄 그런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고 우울감을 굉장히 느끼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막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이런 대답을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이제 박지훈 배우는 기본 성격이 예민하고 약간의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안 좋게 작용이 되면은 회피형 성격으로 진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봐요. 사주에서 조후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조후를 보면은 박지훈 배우는 따뜻하고 괜찮아요. 지장간에 신금의 근이 없으니까 자기 의지를 뭐 확실하게 못 잡거나 한 번 멘탈이 붕괴되면 수습하는데 남들보다 좀 큰 애를 먹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훈 배우는 멘탈 관리 평소에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있으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털어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래 되면은 한 번 무너진 멘탈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박지훈 배우는. 그리고 사주로 이제 박지훈 배우의 이상형을 좀 꼽자면 정관을 배우자 자리에 깔고 있어 가지고 본인도 정관 즉 안정됨과 명예, 이미지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이 쓰고 눈이 많이 높아요. 여자 보는 눈이 특히 배우자 자리도 이제 정관을 깔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의 타로가 그렇게 말을 했죠. 결이 비슷한 여자 좋아할 수 있다. 결이 비슷한 여성, 뭐 이미지, 자기 관리에 힘쓰는 여성, 이제 뭐 사회적으로 힘이 좀 있는 여성 이런 분이 이제 박지훈 배우의 이제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특히 박지훈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숭이띠, 개띠
그리고 닭띠 이런 여자를 만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신유술이라고 부르는 가을의 이제 지지인데 이 지지들이 신금일간에 저기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뿌리를 갖고 있는 그 배우자나 이성한테 좀 크게 이제 안정화가 된다라든지 좀 이런 쪽으로 좀 기댈 수가 있다라든지 마음이 편안하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익숙한 느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띠, 닭띠, 개띠 이런 여자분하고 합이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 보고 있거든요. 네. 다음은 박지훈 배우의 대운과 세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배우 지금 28대운 병인대운입니다. 빨간 호랑이를 만났네요. 그 적호라고 부르죠. 그 올해 이제 활동적인 부분에서 천만 관객을 이룬 이유가 병화라는 태양을 신금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신금은 사실 도도하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일간이라 다른 일간들과의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일간들과의 합을 썩 반기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금이 유일하게 합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병화입니다. 병화는 태양인데 태양을 만나면 저기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세공품들이 빛에 이제 반사되면서 자기 값어치가 올라가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 올해 이제 그 병인대운과 병원년을 만나가지고 자기 가치를 한껏 올리고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반짝반짝하게. 지금 이번 대운에서 박지훈 배우는 병화와 병신 합수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지도도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본인 이미지도 잘 챙기는 그런 실속 있는 대운으로 흘러갔습니다. 관성과 재성이 동시에 왔다 보니까 수익적인 면에서도 괜찮게 흘러갔어요. 지금 대운과 지난 대운을 잠시 보자면 지난 대운이 정묘대운인데 정화는 신금을 고철로 만들 수 있는 용광로의 불이거든요. 그리고 십성으로 보자면 편관입니다. 정화는 신금에게 강한 압박감을 주는 이제 편관이죠. 제가 알기로는 당시 이제 프로듀서 101인가 심사를 받고 이제 평가를 받는 구조로 흘러갔다고 보는데 이 평가와 심사 자체가 이제 그 관성이죠. 평가. 그 편관. 그 편관은 이제 그 압박감, 엄격한 규칙 등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이 안정적인 통제나 압박을 의미하면 편관은 예측할 수 없거나 스케일이 큰 압박감을 상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운에서 안정적인 기류로 흘러갔다고 봅니다. 더욱이 망신살도 같이 떠 있어가지고 이번 대운에서 그야말로 좋은 의미로 망신을 당한 겁니다. 보석이 태양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으니까 찾는 사람이 많아요. 병인의 인목은 이제 역마인데 해외에서도 이제 전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명품 이런 곳에 이제 앰버서더로 발탁이 된다라든지 일단 이제 글로벌적인 운기가 지금 올라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인목과 이제 그 신사일주의 이제 사화는 이제 인사형의 구조거든요. 근데 형살은 보통 이제 수옥살, 제살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서 쇠고랑을 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형살은 기존에 낡거나 이제 뭐 고장난 것을 고치고 새롭게 재편하고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작품, 해보지 못했던 일 등을 통해 새롭게 자신을 재편하는 그런 운기가 흘렀다고 봐요. 이게 인사형이 지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세운을 보겠습니다. 지금 병원년이죠. 병화가 또 왔어요. 병원년이 병화와도 합이 잘 됐습니다. 명성이 올라갔어요. 다만 이제 지지에 있는 오화의 이제 편관도 같이 들어왔죠. 안정적인 관리를 받는 동시에 예측 불허한 관리, 압박감, 엄중한 분위기도 같이 느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걸까? 좀 불안하다.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좀 약간 있을 수가 있어요. 더욱이 이제 박지훈 배우의 이제 지지인 사화와는 이제 사오미 방합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방합은요. 같은 계절을 두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이런 거요. 방합은 이제 가족 같은 합, 세력, 인맥,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히고 설키고 묶여 있는 이런 편안하고 익숙한 합을 이제 방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그 익숙한 합에 의해 가지고 그 박지훈 배우의 명성이라든지 주가가 굉장히 상승이 됐고, 굉장히 이제 올해는
좀 편안한 느낌으로 작품 선정을 하거나 작품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배우로서 이제 편안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내가 배우 하길 잘했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자기 자신을 이제 좀 지적해 보고 그런 합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지훈 배우 사주풀이 타로풀이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은 이제 혼자 작품에 같이 출연하셨던 이제 분이죠. 유해진 배우 사주 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해진 배우는 왕사남을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궁금해서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블랙 컬러 타로가 나왔고 순서대로 이제 6번 컵, 킹 소드, 컵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대박 날 줄 몰랐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카드들이 상당히 이제 남성적인 성향의 카드라고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스케일이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 블랙 컬러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런 거를 상징을 하기도 하죠. 기본적인 키워드는 이제 검은 돈, 휴식, 재충전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어둠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밝음이 있죠. 그 어둠 속에서 밝음을 지향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굉장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타로들의 배열을 보고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데 이 검은색의 이제 컬러 타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무게가 너무 많다, 무게감이 너무 많다, 좀 어둡다 이런 이미지로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카드 배열로 봐서는 이제 그렇게 어둠을 지향하고 있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깊이 있는 통찰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천만 관객 돌파라는 것보다 이제 유해진 배우한테 더 중요했던 것은 작품에 대한 깊이 이런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성적인 성향의 카드이기 때문에 후배 배우 박지훈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이제 후배 배우들도 많이 좀 챙겨주고 이제 아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강한 이제 좀 카리스마, 아빠 같은 카리스마 이렇게 조금 현장을 누볐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6번 컵은 이제 과거와 이제 과거 지향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과거 이제 그 유해진 배우님의 이제 프로필, 필모그래피 이런 거 보면은 조연이나 감초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홍도라는 이제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기쁨이 아주 컸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본인의 진가와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봤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킹소드가 블랙카드하고의 이제 매치가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킹카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남성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킹소드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면도 있고요. 그 블랙카드가 시사하는 바와 이제 킹소드가 시사하는 바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을 이제 배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촬영 이제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감독만큼이나 배우들을 보살피며 아빠같이 살뜰하게 챙겼던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중견 배우라는 무게감 이런 걸 많이 느끼거나 혹은 이제 그런 이제 무게감을 이제 다른 배우들한테도 전파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입지나 진가 이런 거를 좀 많이 꾸준히 가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킹소드는 황제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강하고 이제 또 부성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킹소드의 부성애는 다른 황제들에 비해서 조금 더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이제 전략적인 권위나 통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진 배우는 이 영화를 이제 만들면서 이제 영화를 이끄는데 이제 무게감 있게 이끌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컵의 기사는 낭만적인 기사죠. 검 대신 컵을 들었습니다. 일명 이 카드는 프로포즈하는 카드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컵 기사로 봐서는 유해진 배우는 이 작품 선택하길 잘했다. 그리고 어몽도라는 배역이 나와 찰떡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배역을 이제 장항준 감독이 내게 맡겨서 나는 정말 복받은 거다. 이런 마음으로 임했다 봅니다. 다음은 배우 유해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매력을 타로 카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유해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매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카드를 뽑았습니다. 순서대로 핑크 컬러가 나왔고 8번 펜타클, 9번 펜타클, 킹 원드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굉장한 평화주의자, 로맨틱한 사람, 아기자기한 사랑스러운 이런 면모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솔직히 유해진 배우에 대한 매력은 예전에 차승원 씨와 함께한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에서 대중들한테 익히 전파가 된 바가 있잖아요. 사실 유해진 배우는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배우로 성장하기 위해 굉장한 고생과 이제 노력을 해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극단 이제 목화라는 곳에서 시작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오태석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죠. 극단 목화 하면은 오태석 선생님. 네. 개인적으로는 뭐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뭐 거기서 들은 내용들도 좀 있고요. 그 유해진 배우가 이제 무명인 시절에 뭐 단역이나 엑스트라 같은 거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 연극 쪽에서도 이제 그 배고픈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해요. 딱 이제 뭐 사람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원룸에서 뭐 테이프 공장이나 페인트 공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제 배우로의 꿈을 버리지 않았고 불러주는 데마다 나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저기 뭐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 유해진 씨 이제 얼굴 때문에 좀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이런 게 참 많았다고 해요. 뭐 감독들한테 버려지기도 했고 뭐 속상한 적도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뭐 욕설까지도 들으셨대요. 왜 이렇게 생겼냐고, 어디서 이런 게 왔냐고. 그 실제 배우로 이제 촬영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스태프는 이제 잡상인이 여기에 왜 들어왔냐고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 막 쫓아보내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해진 씨 같은 경우에는 배우의 희망을 늘 놓지를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쫓겨나도 뭐 욕을 들어도 늘 해맑게 웃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셨대요. 그리고 언젠가는 배우로 성공할 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뭐 저기 하루를 살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희망적인 날이 찾아왔을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죠. 유해진 배우는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고 희망차고 보람되다고 하십니다. 그 노력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무명 배우나 단역들도 살뜰히 잘 챙기신다고 해요. 카드만 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배려심이 굉장한 분이시고 항상 희망을 먹고 사시는 로맨티스트적인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커플 벗겨보면 좀 사랑스러운 면모도 있죠, 이분이. 그리고 인내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문적인 성향도 가졌고요. 장인 정신으로 무장한 분이십니다. 캐릭터 연구, 극의 흐름 연구, 관계에 대한 연구, 인간에 대한 통찰 연구, 이런 것들을 깊이 하시는 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제 카드상으로 보면. 돈보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존감도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아는 것도 많으시고요. 특히 이제 그 유해진 배우님 모르는 분들은 이 사람 소주만 먹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알고 보니까 와인 애호가라고 하시잖아요.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해진이라는 배우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이분의 이제 반전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거든요. 유해진 배우는 누구보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중심이 잘 잡힌 성격의 사람입니다. 이게 배우 유해진의 이제 매력이라고 카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 유해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게 뭐 안 좋은 구설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게 여태껏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정말 자기 관리 철저하게 잘하시고 정말 긍정적으로 생활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가까이 하지도 않으시고 뭐 어쨌든 간에 성실하게 굉장히 잘 살고 계시는 정말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싶은 그런 분이네요. 자, 다음은 유해진 배우가 현재 느끼는 1000만 관객 돌파 어떤 심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왕사남 1000만 돌파 현재 배우 유해진은 어떤 심정인지 궁금해서 카드를 뽑았습니다. 브라운 컬러와 힘 카드, 저지먼트, 전차 카드가 순서대로 나왔는데요. 먼저 브라운 컬러의 기본 키워드는 이제 보수적이고 편안하고 차분하고 이제 우직하고 인내심 좋은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 작품을 준비를 해오면서 굉장히 보람차고 이제 그 우직하고 인내심 있게 작품을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심정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됐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른 타로들과 같이 봤을 때 천만 관객 돌파가 천만 관객 돌파를 이제 약간 예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느껴지고 있거든요. 먼저 스트렝스 카드. 이것은 이제 약자가 강자를 길들이는 힘 카드입니다. 이 카드 관점에서 보자면은 강자는 관객들이고 이제 약자는 배우 유해진 뭐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요. 편안한 마음으로 천만 관객 돌파를 바라보고 있고 그럴 줄 알았다는 이제 낙관적이고 희망찬 마음으로 이제 지금 이 분위기를 굉장히 즐기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실제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어린아이가 사자를 길들이고 있는데 사자야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해진 배우는 이제 현재 이제 천만 관객 돌파 관련해 가지고 관객들이 좋아해 주니까 본인도 너무 즐겁고 편안하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저지먼트 부활을 상징하죠. 재회나 결실 뭐 이런 걸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상하고 있던 것에 대한 이제 좋은 성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유해진 배우는 이 영화에 대한 이제 결실이 만족스럽고 풍요롭고 이제 천만 관객 돌파와 마찬가지로 더 좋은 소식 있을 수 있겠다. 그런 희망과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상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제 유해진 배우한테 광고 제안이라든지 작품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물밀듯이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진 배우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차 카드 나왔습니다. 천만 관객 이상 돌파 문제없다. 자신하고 있어요. 자기 몸값, 이미지 상승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즐기고 있고 이게 증명됐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한층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해진 배우의 한 해 운세를 사주로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해진 배우의 사주입니다. 갑신일주네요. 기유년 병자월에 태어나셨습니다. 배우 유해진은 간목일간입니다. 간목은 사주 10천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나무를 상징하는데요. 100년 이상 된 큰 나무를 상징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람한 이제 아름드리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목과 을목은 사주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창조하는 능력과 힘 이런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게 그 갑을목입니다. 갑목일간은 항상 이제 푸르른 생명력, 강인한 생명력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술적인 감성, 이런 거 창조하는 능력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큰 나무, 양목을 의미하죠. 음목은 이제 을목을 이제 음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목일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창조하려고 하거나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누군가가 이제 불편해하고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제동을 걸면 거기서 굉장히 자존심을 다쳐가지고 반발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게 갑목일간이에요. 그리고 일주로 보면은 갑신일주입니다. 그 푸른 원숭이, 그 신은 원숭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원숭이가 사주 지지 중에서 그 재주가 제일 많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원숭이가 인간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이기 때문에 재주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유해진 배우가 생각보다 이제 재주가 굉장히 많대요. 다양한 취미생활도 즐기고 계신다 그러고. 그 십성으로는 편관을 깔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희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월, 즉 1월 태어난 간목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간목이죠. 겨울에 태어난 나무들 보면은 참 쓸쓸하죠. 이파리도 다 져 있고. 왜냐하면 겨울은 휴식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봄을 준비하는 계절이죠. 그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이파리가 떨어지고 힘이 없습니다. 겨울은 휴식의 계절인데 더욱이 이제 지지가 바위를 의미하는 신금을 깔고 있죠. 간목은 뿌리가 생명인데 뿌리가 바위 속에서 짓이겨져 있는 물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뿌리가 베어져 있어요. 갑신일주의 간목은 그래서 항상 아픕니다. 그리고 뿌리 없어가지고 공허함을 자주 느낄 수 있고 더욱이 이제 그 간목이 머리를 또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그 머리 쪽의 질환, 허리
이런 거 조심하시는 게 좋다 하거든요. 신경 쪽도 그렇고요. 편간에 깔고 있다 보니까 무거운 중압감이나 압박감 이런 걸 자주 느끼고 항상 이제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수는 1월을 상징하는데 동지를 의미하죠. 길고 긴 겨울을 보내고 마침내 잎을 튀어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닭띠시다 보니까 거기다가 신금도 깔고 있고 간목이 그야말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고 항상 이제 내 뿌리 다칠 수 있다. 내 줄기가 이제 베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긴장감으로 사셨어요. 그만큼 이제 유년 시절, 청년 시절 굉장히 혹독하게 보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군가는 유해진의 꿈을 비웃고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닭띠의 유금은 이제 칼이거든요. 신금과 마찬가지로 금속인데 신금은 바위의 물상이라면 유금은 이제 칼, 이런 보석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뿌리를 베고 줄기를 벨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간목일간들이 이 신금 유금을 다 갖고 있으면 작은 것에 놀라고 크게 낙심하거나 멘탈적으로 크게 힘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지와 다르게 그 천간은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기유년이신데 기토하고 이제 일간인 간목이 갑기합토를 이루고 있죠. 갑기합, 그러니까 간목과 기토가 합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간목이 이제 그 기토라는 작은 정원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합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뭐냐면은 성공적으로 안착된 합을 이루고 있다. 고단한 삶이지만 고단하게만 느끼지는 않았다. 도와주고 받쳐주고 이런 지원이 있었거나, 그리고 이제 간목은 기토가 이제 재성의 역할을 하죠. 여기서 보면 정제라고 십성이 있습니다. 재성이 이렇게 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평안하고 안정적이게 살고 있으며 그런 합이 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월간에 이제 태양인 병화가 있죠. 병화는 갑을목을 키우는 것을 의무로 삼고 보람으로 느끼고 있어요. 병화가 월간에 있다라는 거는 직장궁, 청년궁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그래도 불러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존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희망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팍팍한 삶이 팍팍하지만은 않았어요. 유해진 씨 입장에서는. 유해진 씨가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태양이 겨울의 간목을 그래도 얼지 않게 지켜주고 봄이 올 것이라는 것에 희망을 가지게 해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간목하고 기토가 합을 하더라도 병화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다. 병화의 공이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병화는 간목에게는 식신이라고 부르는 십성입니다. 식신은요, 자기 밥그릇을 의미하죠. 글 쓰는 재주, 표현력, 예술가적 기질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 키워드예요. 실제로 유해진 배우는 글을 참 잘 쓴다고 합니다. 사색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술적 기질은 날 때부터 있었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식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갖고 있고 손재주가 좋고 뭐 이런 특성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다재다능한 매력이 충만합니다. 자, 다음은 유해진 배우의 대운과 세운을 통한 올해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뭐 주인공만 돋보인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관객들의 감동을 읽을 수 없다고 하죠. 조연을 비롯한 이제 단역 배우들과의 호흡, 서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1,000만 이상 관객,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했고, 박지훈 씨와 유해진 씨가 어떤 케미를 이뤘는지 궁금해서 사주를 한번 봤거든요. 두 사람이 뭐 합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 분 사주를 열어보니 상당히 합이 되는 케미였어요. 만약에 사적으로 만났거나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만났다고 하면은 좀 서로가 끌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좋은 합을 이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왼쪽이 이제 박시훈 씨 사주잖아요. 신사일주, 하얀 뱀.
그 오른쪽이 이제 유해진 씨 사주입니다. 갑신일주, 푸른 원숭이라 부르죠. 그 원숭이와 이제 뱀은 이제 사주에서 기본 능력을 갖춘 이제 능력이 있는 지지 동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원숭이 같은 경우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 이제 뱀의 경우에는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을 가지고 이제 먹이 사냥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이제 보호하거나 그렇게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죠. 뭐 좁은 구멍 이런 것도 저기 뱀은 잘 그 통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유연하니까. 일단 이제 두 사람 사주 원국을 보면 유해진 씨가 박지윤 씨를 굉장히 많이 살펴주고 보살펴주는 아빠 같은 역할을 강하게 수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윤 씨 신금일간이잖아요. 유해진 씨 간목일간. 사실 간목은 나무죠. 그 신금은 이제 칼이나 도끼 같은 이제 날카롭고 단단하며 차가운 금속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처음 박지훈이라는 사람을 유해진 씨가 봤을 때는 약간의 이질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처음에는 저 친구 좀 내가 대하기 어려운 친구겠네. 좀 유명한 친구이기도 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느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내가 한 번도 이제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 막 처음부터 친구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 간목은 이제 나무라 이제 신금 같은 금속을 만나면 자기 줄기나 뿌리가 다칠까 봐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더욱이 박지훈 씨가 신금이 2개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유해진 씨 입장에서는 저 친구 예민하고 날카로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유해진 씨가 왜 박지훈 씨를 챙겼냐면은 물론 이제 선배 연기자라는 위치도 작용을 했을 것이지만 그 유해진 씨 월간에 병화 식신이 있잖아요. 병화는 이제 만물을 비추고 도와주고 지도자 같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천간인데 이 병화가 식신이라고 하면은 그 굉장히 아빠 같은 마인드로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이러는 걸 좀 잘 한다고 봅니다. 그 식신은 먹을 복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이 밥 굶을까 봐 우선적으로 챙겨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미식가들이 많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식신을 갖고 있는 사주라면 일단 손이 큽니다. 두 사람만 먹을 양의 밥을 해도 뭐 좋은데 그 식신이 있으면은 4인분 이상 만들고 나서 먹고 모자라면 또 말해라. 내가 더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챙겨주는 게 식신을 가진 분들이 대체로 그렇게 생활하세요. 그 유해진 씨 월간에 식신을 가져가지고 이제 유해진 씨는 굉장히 후덕하고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챙겨주는 거 너무도 좋아하죠. 그 반면 박지훈 씨의 사주는 보면은 무식상이에요. 지장간에도 제가 보니까 식신이 없는 사주더라고요. 식상이 없는 사주다 보니까 유해진 씨가 베풀어주는 친절, 배려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희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해진 씨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좀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지훈 씨는 유해진 씨한테 끌리고 도움을 구하고 뭐 이렇게 재미있게 이제 촬영에 임한 것 같아요. 그 박지훈 씨 사주 원국에 수기가 없어요. 수기가 없으면은 금생수 역할이 안 되죠. 그 사실 일간이 신금인 경우에는 이제 뭐 개수나 임수라든지 아니면 해수, 자수 이런 물이 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신금이 보호를 받고 반짝반짝거릴 수 있고 좀 그 건강하고 그런 좀 기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기가 없는 사주죠, 박지훈 씨는. 수기가 있으면은 박지훈 씨한테 식상이 있는 것인데 이제 식신 상관이 없는 무식상 사주의 경우에는 베푸는 재미를 식상을 가진 분들에 비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무의식 중에 받기만 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이런 행동이 이제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은 표현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식상을 가지신 분들이 대체로 이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렇게 명확한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식상이 있는 여성분들의 경우 남자친구나 배우자한테 애정 표현 같은 걸 잘합니다. 사랑한다. 나 등이 가려운데 등 좀 긁어줄래? 자기는 왜 이렇게 멋진 사람일까? 하면서 막 이런 이제 표현을 한다거나 뭐 이벤트를 열어주는 거 좀 잘해요. 그 창의적이고 이런 예술적 기질도 있고 그 표현을 잘하니까 그럼 뭐 창의력이 뛰어나서 뭐 글솜씨가 좋거나 언변이 탁월하거나 뭐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뭐 이런 능력이 사실은 식상을 가진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식상이신 박지훈 씨는 처음부터
때부터 강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어필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하거나 뭐 생각하거나 이런 이제 능력이 유해진 씨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표현 능력이 좋고 창의적이고 배려를 잘하는 식상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유해진 씨가 선배이고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박지훈 씨 입장에서는. 자, 이번에는 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사일주 박지훈 씨한테는 갑신일주 원숭이는 사신합입니다. 합. 뱀과 원숭이가 만나 합을 하는 지지육합의 관계예요. 그 만약 이제 원숭이 신금을 가진 남성과 이제 뱀을 가진 이제 그 남녀가 만나면은 육합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진한 애정을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이제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이제 그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합끼리 묶여진 이제 남녀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내 몰래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육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 이것처럼 이제 일적으로 만난 파트너의 경우에도 육합이 성립이 되면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육합이거나 뭐 삼합, 방합 같은 이제 합의 지지 관계에 놓여 있으면 일하는 케미가 좋고 서로에게 잘 맞춰주고 화합하려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그 좋다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업무상 저기 유해진 씨, 박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육합의 합이기 때문에 지지상으로요. 그 통하는 것이 많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촬영장 분위기도 좋았고 극적 흐름도 굉장히 이제 매끄럽게 이제 이끌어 나가고 뭐 이런 저기 긍정적인 그 효과가 굉장히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 다음은 마지막이죠. 우리 장항준 감독님. 아유, 그냥 넘어가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장항준 감독님 그 지금 천만 관객 그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심정인지 그리고 이제 올해 운세, 대운세 이런 것도 한번 사주와 타로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천만 관객 돌파 장항준 감독은 현재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서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컬러 타로로는 빈티지가 나왔고 순서대로 이제 5번 펜타클, 9번 펜타클, 에이스 펜타클 이렇게 나왔는데요. 진짜 그 재물을 상징하는 카드가 3장 모두가 나왔어요. 이 펜타클은 타로에서는 재물과 결실을 의미하거든요. 사주로 치면 이제 재성이고 금기운이 발달한 카드입니다. 일단 빈티지가 나왔는데 이 작품을 만든 게 이제 본인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운명을 바꿔준 작품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는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교감하는 능력도 뛰어난 카드고 그 아마 그래서 촬영하면서 배우들과 이제 스태프들과 소통이나 교감을 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었다, 쉽게 했다, 즐겁게 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거든요. 그 옆에 나온 다른 타로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작품이 이제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는 제작사, 투자사, 배급사 이렇게 셋을 잘 만나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 초기 시나리오 가지고 투자사를 이제 좀 찾기 힘들었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뭐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썰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주연 배우를 이제 박지훈 씨로 발탁한 부분에서 투자사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 역할에 어울리는 배우들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해요. 이유는 나이대들이 전부 있어가지고 그 단종이 이제 17살이잖아요. 그 17살 분위기와 이제 이런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을 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다. 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항준 감독이 바랬던 이제 단종 배우들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배우들을 이제 하나하나 봤는데 좀 '아 힘들겠다.'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박지훈 씨를 이제 발탁을 했다. 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박지훈 배우가 약한 영웅이라는 이제 드라마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영화 촬영 돌입 당시에는 인지도가 좀 낮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받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던 것 같고 카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객 수나 이제 뭐 흥행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감독도 뭐 대우를 받는 것도 달라지고 들어오는 액수도 뭐 다르다 하거든요. 사실 장항준 감독의 전작들 보면은 성적이
뭐 그렇게 뭐 신문에 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장항준 감독의 영화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특유의 위트와 분위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 투자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5번 펜타클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이 카드는 일명 거지 카드라 부릅니다. 돈도 없고 배고프고 다치고 이런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성당 옆을 지나가고 있죠. 그 몸까지 다쳐 가지고 뭐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의미,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5번 펜타클을 저는 그 기댈 곳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거든요. 그 성당은 이제 이 카드 속에 있는 인물들한테는 따뜻한 안식처이고 신의 손길이 있는 곳이다 보니 간절히 이곳을 들어가고 싶어 하죠. 이 카드가 의미하듯이 이제 투자를 받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장항준 감독이 진가를 알아본 투자사들이 투자를 결정했고, 그래서 이제 영화가 완성되는 단계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쉽게 되는 일은 없죠. 네. 그 결실을 뭐 이렇게 만끽하게 되어 기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난 과거의 아픔과 망작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약간의 그 불안한 심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장항준 감독이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다 보니까 '잘 될 거야. 나를 도와주는 곳도 있다. 그러니까 희망을 놓지 말자.'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촬영에 저는 임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빈티지 카드가 나온 거는 이제 장항준 감독이 원리 원칙도 잘 지키고 총명하고 소통이 잘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장 감독은 이제 그 관객들과의 소통이 너무 잘 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 가지고 어우 너무 기뻐요. 예, 기뻐 죽겠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기쁨을 만천하에 나누고 있고 행복하고 평온합니다. 이 평온과 행복, 성공이 다음에도 계속 이제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나는 나를 믿고 확신했으며 앞으로도 나는 성공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자.' 뭐 이런 굳은 믿음이 이제 그 장 감독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 봅니다.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아 저 부럽네요. 장항준 감독님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장항준 감독님 이제 그 사주풀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항준 감독의 사주입니다. 기유년, 개유월, 을미년에 태어나셨네요. 그래서 을미일주십니다. 을목 자체가 이제 장항준 감독 본인을 의미하는 천간입니다. 푸른 양 혹은 푸른 염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시간과 시지를 잘 몰라 가지고 연월일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천간지지 모두 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양이 없어요. 그 음으로만 이루어진 사주의 경우에는 성격적으로 보면 조용조용하거나 내성적이거나 뭐 양의 그 양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진 분들에 비해서 스케일이 좀 떨어지거나 큰 행동력, 판을 벌리는 뭐 이런 거를 좀 소소하게 하세요. 아니면 아예 그냥 관심이 없거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장항준 감독 같은 사주는 보면은 알찬 실속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고 뒤끝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을목은 이제 꽃이나 넝쿨, 복식 등을 상징하고 있는 작고 예쁜 초목이에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유해진 씨의 간목과는 같은 목이라는 점만 빼고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간목은 스케일이 크고 자존심 강하고 뒤끝이 없는 것이 좀 기본적인 성향이라 보고 있거든요. 판을 벌려도 간목이 판을 벌이는 거랑 을목이 판을 벌이는 거랑 상당히 좀 다릅니다. 느낌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요. 그 간목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무너지면은 세상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이제 뭐 양목, 양금, 양화, 양수 뭐 전부 마찬가지예요. 뭐 병화일간, 뭐 간목일간, 경금일간, 임수일간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무토일간 이런 거 전부 다 양이죠. 근데 이런 천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한자존심합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크고. 자, 그런데 이제 을목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존심보다는 주위 상황이나 환경에 좀 눈치를 좀 많이 보거나 이제 주위와 화합하려는 성질이 좀 강하다고 보죠. 그 을목 자체가 이제 줄기를 베거나 뿌리를 끊어내도 또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달 전에 마당에 있는 잡초를 전부 이제 제초기도 뿌려가면서 다 제거를 했는데, 몇 달 있다가 보니까 그 자리에서 잡초가 또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바로 을목이 이런 성향을 가졌어요. 간목은 뿌리를 잘라내면은 소생하기 어렵지만 을목은 뿌리를 걷어내도요 또 자라요. 같은 자리에서. 그게 바로 을목이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고 고집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해진 씨 을목이 또 말씀드리자면 간목인데 이제 장항준 감독의 을목과 간목은 이제 등라개갑을 한다고 하여 이제 큰 나무의 줄기를 타고 있는 형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산에 가면은 큰 나무에 이제 넝쿨이 얽히설키 엮여져 가지고 이제 큰 나무의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 뭐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유해진 씨와 이제 장항준 감독은 등락의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장항준 감독이 유해진이라는 간목의 줄기를 타고 갔다. 이거는 뭐 같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흡이 좋다, 뭐 화합이 좋다. 이렇게. 예. 자,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섬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제 그 장항준 감독 자체도 이제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잖아요. 뭐 가계부 쓰는 것도 좋아하고 한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단체 생활 이런 것도 잘하고, 그 중재를 잘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외형적으로 보자면은 뭐 키가 그리 크지 않거나 체구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이제 왜소한 분들이 좀 많은 천간이 이제 을목인 것 같습니다. 일상을 자꾸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제 뭐 특별한 야망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 예,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꽃을 상징하다 보니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많은 것도 이제 을목입니다. 자, 다만 장항준 감독은 어느 한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우리가 TV 속에서 보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 말고도 그 사적으로 아마 내밀한 곳까지 들어가면은 좀 그렇게 예민하고 이제 섬세한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을목을 언제든지 뵐 수 있는 칼과 같은 유금을 이제 지지에 2개를 갖고 있는데 이분 닭띠시잖아요. 닭을 이제 사주에서는 유금이라 부르거든요. 금입니다. 그 을목 입장에서는 유금이나 신금은 자기 줄기를 쳐낼 수 있는 칼이에요. 지지에 이거를 깔고 있다 보니까 성격적으로 예민함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술하시는 분들 대체로 이제 불안함, 예민함 뭐 전부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창작의 고통 이런 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점은 유금을 2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좀 바른 말을 잘한다거나 이성적으로 세상을 보고 합리적으로 이제 자기 현실을 이제 살아가는 현실 감각 이런 거를 또 뛰어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의 창조성을 이제 추구를 하면서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청간과 지지를 그렇게 좀 중간에서 잘 다니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필드에 나가 뛰는 뭐 선수 이런 게 아니고 감독 같은 이제 관리자 역할 너무도 잘 수행하고 있다 보고 그래서 감독으로 성공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 을목의 섬세함과 이제 지지 유금의 섬세함이 맞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그런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을목 같은 나무는 오행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자라지 마라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잘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을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을목의 자존심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장항준 감독한테 "너 영화 찍지 마."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분 쉽게 좌절하고 쉽게 우울해질 수 있는 분이라 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장항준 감독한테 "너 영화 찍지 마라. 나는 이런 작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오히려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고 잘하고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같이 이제 소통하려는 분들도 많고 장항준 감독은 제가 보기에는 참 인복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럼 만약에 주변에서 이렇게 장항준 감독한테 "너 영화 찍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장항준 감독은 눈치 슬슬 봐가면서 몰래 이제 영화 촬영을 하거나 찍거나 뭐 이렇게 자기 작품을 그렇게 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장항준 감독 자체는 천간으로 보자면은 사려가 깊고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이 많고 깊어요. 그 개수가 을목을 적셔주고 있고 이제 연간에 있는 정원 텃밭을 의미하는 기토가 놓여져 있잖아요. 한마디로 장항준 감독은 사주 지지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인덕도 있고 사람 잘 따르고 이제 본인 나름의 이제 맞는 환경에서 무탈하게 잘 살았다. 뭐 그리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을목의 창조 능력과 이제 창의성을 기토가 잘 잡아주고 있고 이끌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십성을 한번 볼게요. 편재 일주입니다.
편제는 불확실한 재물이나 한 방에 들어오는 재물 뭐 그런 거를 또 추구를 하고요. 또 재미있는 걸 좋아해요. 스릴 있고.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예. 편제를 갖고 있다 보니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뭐 예술업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술업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불안정한 거잖아요. 네.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대중적인 것보다는 매니아층이 탄탄한 그런 작품 뭐 그런 거를 또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배우자 자리에 이제 미토 그 양을 한 마리 깔고 있죠. 그리고 편제가 있다 보니까 배우자하고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를 굉장히 바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 대체로 보면은 돈이고 무엇이고 다 떠나 가지고 '나는 재미있는 게 제일 좋아. 내 배우자하고는 나는 맨날 웃으면서 재미있게 살 거야.' 이런 분들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물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이 많았고 본인은 그걸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더욱이 저기 안에 그 김은희 작가가 장르물에 특화된 작가잖아요. 잘 만났다 생각이 돼요. 안정적인 것은 그다지 좀 재미가 없다. 예. 그 장항준 감독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장항준 감독의 대운과 세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항준 감독의 이제 사주 대운과 세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장항준 감독 앞서 제가 을미일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운은 26대운 정묘대운을 지금으로 가고 있고 그 올해는 병원년이죠. 일단 이제 사주 천간 을목과 정화가 만났습니다. 정화는 음부를 상징합니다. 그 을목은 이제 음목을 상징하고요. 목생화 구조로 갔습니다. 이 목생화는 뭐냐면은 나무가 이제 불의 땔감이고 연료 역할을 하고 있죠. 불은 나무를 만남으로써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서로 생받고 생하는 구조로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묘대운의 묘목은 이제 을목과 같습니다. 묘목이 천간으로 투간돼서 올라가면 을목이 되거든요. 그 장항준 감독이 을미일주인데 미토와 묘목은 이제 해묘미 삼합 중에 묘미 반합이 완성이 됐죠. 여기서 저기 해수만 있다면은 딱 진짜 완벽한 삼합이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해수가 없죠. 네. 천간인 을목 입장에서는 묘목은 비견입니다. 비견은 나의 경쟁자, 경쟁 환경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흔히 이제 군비쟁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지상으로 이제 군비쟁제의 흐름으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대운까지 이제 가겠다 싶고 실제 다음 대운은 군급쟁제로 가겠네요. 대운이 이제 식신과 비견으로 갔으면은 자기 능력으로 빛을 발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운기를 의미합니다. 올해 이제 그 장항준 감독은 자기 능력과 가치가 충분히 이제 그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장항준 감독이 이제 딱띠인데 그 유구말에 태어났죠. 그 정묘대운의 묘목과는 묘유충을 하는 구조입니다. 충은 이제 변화나 이제 극복해야 될 뭐 환경, 상황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안 좋게 충이 오시는 분들이 참 뭐랄까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충을 무조건 안 좋게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유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냥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기 장항준 감독의 이제 직업군과 국가궁인 연월지에 충이 들어왔죠. 그 저기 유금하고 묘목이 만났다 보니. 그 장항준 감독에게는 굉장히 좋은 변화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묘미 반합이 된 데다가 묘유충이 같이 들어왔다 보니까 국가적, 사회적, 뭐 금전적으로 이제 명성, 뭐 이미지 변화, 뭐 자존감이 올라간 이제 자기 능력으로 이제 성공했다. 뭐 이런 운기가 지금 충분히 들어왔죠. 네. 그리고 충의 작용보다는 합의 작용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 올해 이제 병원년이죠. 을목은 이제 병화가 오면은 좋아 죽습니다. 병화는 태양을 의미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을목이 작은 꽃이고 넝쿨이고 곡식인데 태양이 있어야 무럭무럭 잘 크잖아요. 그 을목이 이제 병화를 만났다 보니까 신이 났습니다. 자기 가치를 키울 수 있고 사람들한테 예쁨을 증명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누리는 운이 들어왔다 봅니다. 병원년의 오화와 이제 장항준 감독의 을미의 이제 그 미토와도 오미합을 했죠. 육합을 했습니다. 그 올해 합의 운기가 잘 들어왔다. 이제 충이 되어도 좋은 쪽으로 이제 충이 됐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OTT 산업의 발전으로 영화 산업이 지금 많이 죽었다고 하고, 이제 그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이 지금 계속 없어지고 있는 추세래요. 이제 뭐 저 극장 가서 비싼 돈 내고 영화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하는데 지금 영화계가 사실은 좀 많이 좀 위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000만 관객 작품이 나올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제 단종 신드롬인데 그 역시 이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지금 저기 장항준 감독을 보면서 제가 지금 크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 다시 한 번 더 장항준 감독 저기 1,000만 관객 돌파 축하드립니다. 네. 그 더 좋은 작품으로 이제 그 국민들한테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위로타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